네, 다음으로 2절 전선입니다. 전선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전선의 식별,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일단 전선의 식별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R, S, T, E, 그 다음에 여기에 흑, 적, 청, 녹 이런 색깔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내선 규정에서 사용되는 전선 색깔, 그 다음에 뭐 한전에서 사용되는 전선 색깔이 달랐습니다. 우리 한전 같은 경우는 뭐 흑, 백, 청 이런 색깔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던 여러 가지 종류를 썼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쓴 거죠. L1, L2, L3, N. 그러니까 흑지 우리가 RST 이를 L1, L2, L3, N 그 다음에 보호도체 이렇게 하고요. 색깔은 가륵, 회, 청, 녹, 노 이렇게요.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중성선이죠. 중성선은 청색이고 보호도체는 노란색과 녹색이 혼합된 이런 색깔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 식별이 종단 끝부분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나도체는 피복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죠. 등은 전선 종단부의 끝부분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입니다. 전선의 종류는 우리가 요거 잘 보세요. 일단 여기 보시면 피복이 하나죠. 피복이 하나는 절연전선입니다. 얘 보세요. 피복이 2개 이상이죠. 이것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나전선은 뭐예요? 나전선은 이렇게 피복이 없는 것. 피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해요. 나전선. 그래서 전선의 종류에서 고압과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을 한번 보면 이런 케이블은 뭐냐면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는 피복이 뭘로 되느냐, 뭐 폴리에틸렌으로 되느냐, 뭐 고무로 되느냐,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저압 절연전선, 저압인데 이런 피복이 하나밖에 없는 절연전선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450에 750V 비닐 절연전선,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상전압이 450이면 선간전압 7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전압 450, 선간전압 750V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절연전선, 그 다음에 저독,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이나 고무 절연전선 등이 저압 절연전선 등에 사용되고요. 저압 케이블, 이렇게 피복이 2개 이상 된 케이블에는 0.6에 1km부터 연피 케이블, 클로로펜은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무기물 절연 케이블, 금속 외장 케이블,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에는, 저 보세요. 고압 케이블에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 외장은 저압과 공통이죠. 공통이에요, 공통. 여기에다가 콤바인 덕트 케이블 하나 추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관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클로로펜, 비닐 외장, 폴리에틸렌은 모두 저거 가능하고 고압에는 콤바인 덕트가 추가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고압 케이블 한번 볼게요. 특고압 케이블은 상전압이 특고압이 전로에 사용되는 전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인데, 일단 사용되는 게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절연체가요. 그 다음에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의 금속재 전기적 차폐척을 설치한 모든 케이블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나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은 특고압 케이블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고압 전로의 다중
접지 지중 배전 계통에 사용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입니다. 다중 접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접지를 하죠. 접지를 합니다.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접지 다중 여러 개로 이렇게 접지하는 것은 다중 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선은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중선로에는 케이블만 가능해요. 동심 중성선 동심 우리가 가운데 케이블에서 이래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을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이런 케이블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은 최고 전압이 25.8kV 이하일 것. 수치가 중요합니다. 다중접지 지중 배전 계통에 사용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에서 최고 전압 25.8kV 이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체는 연동선, 경동선, 연동선 이런 거 아시죠? 연동선 또는 알루미늄 소선을 구성한 원형 압축 연선을 하고요. 절연체는 동심 원상으로 동시 압출, 상중 동시 압출한 내부, 이건 2중, 3중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수 있겠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2중이 아니고 3중입니다. 한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외부 반도전층 구성하며 건식 방식으로 가교할 것. 중성선의 수밀층은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거예요. 물이 침투하면 자기 부풀음성을 갖는 부풀음 테이프를 사용하고요. 중성선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 위에 형성하며 꼬임 방향은 Z 또는 SZ 꼬임으로 할 것. 이런 것이 다중접지 지중 배전 계통에 사용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에 볼게요. 전선 접속은 전선 상호 간의 접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 상호 간의 접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의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전선에 두 개 이상의 전선의 병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선 상호 간에 접속할 때는 중요한 것이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접속할 것. 접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접속하지 않았을 때는 저항이 0.1ohm이었는데 접속을 하니까 1ohm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속할 때 저항값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나전선 상호. 나전선과 나전선을 접속할 때 혹은 나전선과 전선을 접속하거나 혹은 나전선과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할 경우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할 것. 접속하니까 인장 강도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접속 부분은 접속관이나 기타 기구를 사용해서 접속한다는 겁니다. 접속관이나 기타 기구를 사용해서 접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련전선과 절연전선, 절연전선과 코드, 그 다음에 절연전선과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접속 부분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절연 저항이 만약에 1메가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접속했는데 이렇게 접속하고 나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 있죠. 절연력도 별로 없는 거. 그런 것으로 감지 말고 이런 것 절연물 이상의 절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접속해라. 이런 겁니다.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네. 그 다음에 코드와 코드.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과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들 상호 코드와 캡타이어 케이블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한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것. 다음에 공식 단면積 10제곱밀리미터. 이런 거 수치 중요합니다.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한 경우에는 접속 부분을 1및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네. 10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한 경우는
1 및 2의 교정에 준하는 시설하고 도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 등 전기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기적 부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네. 읽어보시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런 수치 같은 거 있죠. 20%, 10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 병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도 잘 나와요.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구리로 할 때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으로 하면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을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 저항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도체고, 같은 재료고,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것이니까 저항값이 같아야 이 병렬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동일한 터미널 러그 접속하는 부분입니다. 터미널 러그에 접속하는데 그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하고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도체 2개 이상의 이건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에는 각각의 표들을 설치하지 말 것. 무슨 말이냐? 우리가 표들을 설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표들을 이렇게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단선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전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설치하지 말고 하나 설치하라 이런 거예요. 교류회로 해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과 다른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여기에서 그다음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전로의 절연입니다. 절연은 뭐냐? 절연한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절규한다. 전기에서 절연한다.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절과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절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방구 가면 까만 테이프 있죠? 뭐라 그래요? 절연 테이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 통하지 않도록 해준 그런 테이프, 절연 테이프. 전기 흐르지 않도록 하는데 일단 절연에서 뭘 배우느냐?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의 절연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전로의 절연을 위해서 절연저항 측정은 절연 내력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 뭐요? 회전기라는 것은 전동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회전기라 하죠. 정류기의 절연 내력 기준. 변압기 아시죠? 변압기의 절연 내력 기준. 회전기, 발전기나 변압기,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 등의 절연 내력.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뭐요? 앞에서 용어를 하면서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이거 뭐요? 이거 분산형 전원 했었죠. 분산형 전원에서의 절연 내력 기준 등을 한번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먼저 전로의 절연 원칙입니다. 절연 원칙인데 전로에서 보세요. 지금 이 전로와 대지죠. 대지 사이에 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절연이라고 합니다. 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절연. 그 다음에 대지에 접지를 했습니다. 대지에 접지를 했어요. 이것은 절연이 아니죠. 접지를 한 것은 절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예요. 이거 기호가 변압기 기호인데 변압기 2차 측을 접지를 했죠. 이것도 절연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전로의 절연 원칙을 한번 보니까 보세요.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로는 절연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땅과 연결하지 않아야 된다. 대지와 연결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접지를 한다는 거죠. 절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접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해야 된다. 뭐요? 접지. 고압도 특고압과 저압은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에서 혼촉의 위험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합니다. 피레기의 접지.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연소 지지분을 시도한 저압기계구도 시도. 특고압 가공연소 지지분을 시도한 저압기계기구에도 접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접지점.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다 접지점이니까 절연을 못하는 거죠. 이건 접지를 해야 되니까 절연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주, 요것이 자주 나오죠. 절연을 할 수 없는 부분. 절연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거.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려면 절연을 못하는 거예요. 절연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열내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절연을 하면 사용 못해요. 절연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뭐 시험용 변압기나 뭐 전력선 반속력 결합 리액터, 뭐 전기 울타리용, 뭐 X선 발생 장치, 음극 가열용 뭐 변압기 및 보조 장치나 전기 부시 방정 양극 단선 전기 철도 귀선, 철도 귀선 같은 거 보시면 저기 철도 이렇게 전기 이렇게 봤죠. 여기서 바닥 귀선이 뭐냐면 전기 철도 레일 있죠.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요? 당연히 대지와 뭐요? 붙어 있죠. 일종의 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귀선 같은 경우는 절연을 하면 사용 자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네. 그래서 절연할 수 없는 부분. 절연하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볼로처럼 열내는 부분이나 시험용 변압기나 단순히 전기철도 귀선 이런 부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로 용어에서 뭐라고 했어? 전로. 통상 전기가 흐르고 있는 부분을 전로라고 했죠. 전로의 절연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절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절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저압이나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저압은 교류 1000V 이하고요. 고압의 특고압은 1000V 이상, 뭐 7000V 이상 이런 거죠. 그런데 절연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데 저압에서는 뭘 시험하느냐면 전련, 저항을 시험합니다. 저압에서는 절연 저항을 시험해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전련 저항이 아니고 절연 내력을 시험합니다. 네. 그래서 저압에서는 어떤 전압으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서 몇 옴 이상 나와야 된다 이고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몇 배의 전압으로 몇 분 동안 가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연 내력, 큰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그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압에서 절연 저항 측정, 지금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입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뭐냐? 절연 내력 시험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이에요. 절연 저항 측정인데 먼저 조건이, 우리가 절연 저항 측정하려면 보통 전기를 내리고 측정합니다. 우리가 누전을 잡는다라고 하죠. 노전을 잡거나 문제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전기를 내리고 측정을 하는 것이 쉽죠. 근데 부득이하게 전기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서 절연 저항 측정을 하려면
이때 전원장 측정이 곤란하면은 누설 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누설 전류 1mA 이하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보시면 전원장 측정을 이렇게 합니다. 요게 우리가 뭐냐면 전원장계 메가 테스터기입니다. 메가로 가지고 이 선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 이렇게 해서 전원장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로와 대지간은 어떻게 두 개를 묶어서 여기 하고요. 하나를 대지와의 전원장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실제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현장에 가서는 약간 몇 가지 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이걸 뭐 그냥 자체를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 안 될 때 있죠. 그런 거 한번 보면서 머리 좀 식히고 아 이렇구나 하면 공부가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저압전로의 저런 성능인데 네, 이제 시험합니다. 자 보세요. 전기 사용 장소에 전기 사용하는 장소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앞에서 했지만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전원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로 구역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 개폐기로, 이 부분은 이 개폐기로 이렇게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연 저항이요. 절연이 뭐라 그랬어요? 절연은 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값이 커야 전류값이 작겠죠? 맞죠? 500 의해서. 따라서 절연장은 클수록 좋습니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다음 표에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이하가 아니고 요거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데 절연장은 커야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저항값은 작아서 좋지만 절연장은 커야 좋습니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장은 기계기로 쉽게 분리가 곤란한 경우, 지금 여기에 전등 같은 거 연결해 놨죠. 이런 것을 쉽게 분리가 곤란한 경우, 붕괴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서지 보고 장치나 기타 기기 등 측정할 때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합니다. 네, 꼭 영향을 주니까 측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올바른 값이 안 나오니까 영향을 주니까 분리시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시험자를 250V로 낮추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장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시험 전압이 500일 때 1메가옴, 1000일 때 1메가옴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250V로 해서 0.5메가옴인데 250V로 해서 0.5메가 아니고 250V로 했을 때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250V로 해서 1메가옴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그럼 저압의 절연 저항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SELV 및 PLV입니다. SELV 및 PLV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성 특별 저압이라고 그랬죠. 기능성 특별 저압인데 S는 뭐다? 안전이죠. 안전이고 P는 보호입니다. 보호.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교류 5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 120V 이하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전원이 필요한 것들 SELV, PLV는 직류 시험 전압 250V로 해서
절연장이 0.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FELV 뭐요? 얘는 기능성 특별저압이고요. 그 다음에 500V 이하의 저압은 DC 전압 500V로 측정해서 절연장이 1.0메가옴이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500V 초과인 저압은 저압이 얼마요? 1000V 이하죠. 1000V, 500V에서 1000V까지는 1000V로 측정을 해서 1.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전의 기준은 뭐였냐면, 혹시나 예전 기준이 뭐였냐면 400V 이상은 0.4메가옴, 300V까지는 0.3메가옴, 200V까지는 0.2메가옴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 이런 것들은 필기뿐 아니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년 뭐 2회인가 4회인가 공사기사 실기시험에 이 표를 채우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절연 내력, 지금 하고 있는 절연 저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번 부가적으로 보면 특별저압 ELV라 그래요. ELV, SLV, PLV, 이 ELV는 2차 전압이 AC 50V, DC 150V 이하로 SELV는 비접지회로 구성, PLV는 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이게 참 설명하기 좀 뭐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SELV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이 절연 변압기에서 지금 SELV는 비접지 회로입니다. 접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PLV는 똑같은 특별한 저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저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SELV나 PLV를 사용하는데 SELV는 여기에 선로에 접지가 되지 않았는 회로. 그 다음에 PLV는 여기에 이렇게 접지가 된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FELV라고 있죠. 기능성 특별저압은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그러니까 FELV는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대로. 이런 절연 변압기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를 쓰더라도 단권 변압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ELV, FELV는 이런 수치 있죠. AC 50V, DC 120V 이런 수치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때 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예, 잘렸는데 고압 및 특별 고압의 전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압은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고압이나 특별 고압은 절연 내력을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압이나 특별 고압을 보세요. 아래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지금 전로입니다. 전로에서 전로와 대지 사이에 케이블 같은 경우 심선상호관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시간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0분간 가해서 저런 내용 시험했을 때 이게 견뎌야 한다. 단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직류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직류로 사용할 때는 교류의 2배다. 그런 거. 고압이나 특고압은 절연 내력을 측정하는데 절연 내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로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가해서 절연 내력을 시험합니다. 그때 절연 저항점 수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견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큰 전압을 가해요. 어느 정도 되는 전압을 가했을 때 뭐 연기가 나거나 뭐 타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는
직류로 시험할 수 있고요. 그때는 교류로 할 때 비해서 2배로 시험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해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사진을 그림을 첨부했는데요. 이 그림 자체는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니고 이런 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이 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절연 내력 자체는 비슷하니까요. 어떤 식이냐면 교류 100볼트를 가요. 교류 100볼트 가는데 이 변압기가 뭐 100대 5000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100볼트를 가면은 요게 쭉 해서 여기에 5000볼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따라가시면 5000볼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 10,000볼트가 나와요. 그러면 AC 100볼트를 갖고 변압기를 가지고 전압을 승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볼트를 가지고 PCM기에 얼마 10분 동안 가해요. 그때 PCM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때 PCM기 자체를 가하고 그때 뭐 전류를 측정하고 시험 전압을 측정하는 이런 것이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니고 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이거 자체는 제가 실기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는 것인데, 절연 내력 시험은 뭐 이런 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도 할 수가 있고, 변압기, 그 다음에 회전기, 정류기, 기기 이런 것들 모두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선로의 우리가 교류가 고압 특고압이죠. 따라서 고압 특고압입니다. 그러면 고압이 얼마나? 고압 저압이 1000볼트 이하니까 고압은 1001볼트겠죠. 뭐 1000볼트 넘으면 고압입니다. 그런데 7kV 이하의 전로는 여기 나온 수치 다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7kV 이하 고압이죠. 7kV보다 특고압이니까 고압은 시험 전압을 1.5배로 합니다. 1.5배. 해서 10분 동안 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7kV 초과 25kV 이하의 중성지 절지시설, 얘는 7kV 초과니까 특고압입니다. 중성점 접지식 전로는 중성점 다중접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접지를 여러 곳에 하는 것이 다중접지입니다. 이하의 접지식 전로는 0.92배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왜 0.92배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기어서 22.9kg 볼게요. 근데 이게 선간전압이 22,900볼트를 하더라도 상전압은 얼마냐면 13,800볼트예요. 22,900을 루트 3을 나누면 13,800볼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여기에 인간은 전압, 시험하는 전압이 얼마냐면 22,900볼트에다가 0.92배를 하더라도 이것이 여기 13,000볼트보다 더 크죠? 크죠? 근데 왜 0.92배를 하느냐? 이러한 접지가 된 선로에서는 우리가 선간전압과 공칭전압과 대지전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간전압이 0.92배를 하더라도 이 대지전압보다는 더 큽니다. 선로와 대지 간에 이 대지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0.92배도 더 대지전압보다는 더 큰 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92배. 그 다음에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의 이란 제외, 중성전 다중접지 요거 제외하면은 어떻게? 다중접지가 아니니까 접지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고 1.25배입니다. 다음은 최저 시험 전압은 10.5kV. 이거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kV 초과 중성전 비접지 전로. 비접지 전로 델타교에서는 뭐야? 선간전압과 상전압 같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거하고 다르게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을 때는 사용 전압이 1.25배니까요. 요거 1.25배. 요거
1.25배고요. 그 다음에 60kV 초과 중성장 접지식 전로인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중성장 접지를 할 때 66kV는 보통 뭘 쓰냐면 피터코일 접지예요.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60kV 초과는 66kV 전로는 보통 피터코일 접지, 소리액터 접지요. 그래서 얘도 중성장 직접 접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식 전로요.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는 1.1배가 됩니다. 1.1배. 나머지 6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는 아시죠? 네, 직접 접지와 17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는 앞에서 말한 요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0.72배에 0.64배를 적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다만 요런 거 1번 주의할 사항, 전략 케이블은 정적 전압은 24시간 가해서 저런 시험을 했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는 제외. 그다음 2번 지중전선의 최대 상전압이 0.64배 전압을 전로 대지사니까 연속으로 60분간 저런 내력 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경우는 또 제외. 그래서 뭐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 요런 특별한 경우까지는 나올 경우는 잘 없고요. 요 표 있죠? 이 표. 이 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세요. 7kV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7kV 이하는 무조건 1.5배 해주시면 돼요. 7kV 이하는 무조건 1.5배고요. 그 다음에 7kg에서 25kg, 60kg, 170kg인데 비접지 있죠. 비접지는 1.25배. 1.25배. 그 중성적 접지입니다. 직접 접지가 아니라 중성적 접지라고만 했을 때, 7kg 초가 0.92배고요. 여기도 1.25배고 60kg 넘으면 1.1배.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직접 접지식 나오면은 우리가 60kV 초과해서 0.72배, 170kV 초과해서 0.64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번 보고요. 문제 풀다 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몇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 내력인데 전로, 앞에서 했던 건 전로의 절연 내력이었고요. 지금 방금 한 거는 전로의 절연이었습니다. 전로의 절연이었고, 그 다음 3번에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인데, 보통 회전기는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습니다.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수치가 비슷해요. 보시면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에서 7kV 이하 앞에 전로의 절연 내력 얼마였어요? 1.5배였죠. 1.5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압, 저압 따지는 거 아니죠. 전로에서는 저압과 고압, 특고압 따졌지만 지금은 전체 회전기입니다. 회전기이고요. 그래서 시험 전압은 최저 500이요. 최저 500. 7kW 초과할 때는 1.25배. 앞에서 했죠? 예, 그 숫자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시면 좋아질 거예요. 회전 변류기도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기죠. 기계적으로. 이것은 직류축 최대 사용 전압의 1배. 최저는 마찬가지로 500V입니다. 그 다음 시험 방법도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매거 가지고 전선과 전선 사이, 그 다음에 대지와 전선, 이렇게 절연 내력 측정했었죠. 그러면 회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기에는 권선이 있죠. 권선 묶여있죠. 권선과 대지 사이의 시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류기가 있습니다. 정류기는 60kV 이하는 1배, 최저 500, 똑같죠. 5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충전부와 외함 사이 연속해서 10분. 외함이 있고 충전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10분 동안 해서 60kV
하에서의 절연 내력을 측정합니다. 60km 초과가 되는 정류기 같은 경우는 교로 직류 모두 1.1배입니다. 1.1배. 네. 교로측 최대 사용전압은 1.1배 교로, 직류 최대 사용전압은 1.1배 직류로 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은 직교류 고전압측 단자와 대지 사이. 시간은 다 10분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번 보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도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7kV에 얼마일까요? 1.5배 최저 500V. 7kV 초과 25kV 이하의 중성자 접지식 권선 뭐다? 0.92배. 앞에서 한 거 똑같죠? 그 다음에 7kV 초과 60kV 이하 이란 제외했을 때 1.25배 최저 10.5kV 똑같죠? 1.25배, 1.5배, 0.7, 0.64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외압간 연속해서 10분. 변압기에는 권선이 있고 철심이 있고 외압 등이 있죠. 그런 부분과 해서 10분 동안 사용합니다. 10분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구 등 발전기도 아니고 전동기도 아니고 정류기도 아니고 뭐 그냥 기구 일반 기계 기구입니다. 기계 기구도 동일하죠. 7kV 이하 1.5배입니다. 1.5배인데 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해서 최대 사용전압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으로 할 수가 있다. 최대 시험 전압 500V. 0.9배, 1.25배, 1.25배, 1.1배, 0.7, 0.64, 1.1 전부 앞에서 전로와 동일하죠. 그래서 몇 번 보다 보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거 어떻게 배울까 생각되시겠지만은요,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고 똑같네 이렇게 보면 외워지십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실기시험 칠 때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필기할 때 겨우 했다가 실기에서 다 잊어먹자고인데 실기에서 또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입니다. 연료전지나 태양전지는 뭐다? 분산형 전원이에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은 비슷합니다. 최대 사용전압 1배 직류 1.5배 직류와 1배의 교류입니다. 1.5배 직류와 1배의 교류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 연속해서 10분간 견디는 것이 한다. 최저 시험 전압 500V. 이것도 공통된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설비 과목 자체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숫자들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쳐내시면 안 돼요.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주시고요. 여기서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공부 방법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런 게 있다. 문제풀이에서 확인을 한다. 모르겠다, 틀렸다, 다시 이론에서 확인을 다시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외워져 있을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